안녕하세요.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. 예, 오늘은 양도세 필요 경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내가 그 집을 사거나 보유하거나 나중에 팔 때 드는 경비들이 있을 텐데 그 경비를 다 필요 경비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. 그러니까 일정한 것들만 이제 인정을 해줘서 나중에 우리가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양도세를 낼 때 그때 이제 그 차익에서 빼주거든요. 근데 이게 금액이 좀 작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세율 구간이 내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필요 경비 1,000만 원을 더 찾았다, 더 이제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만약에 세율 구간이 25%라면 25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고요. 내가 잘못해서 올해 단기 보유, 길게 보유를 못하고 단기 보유를 해서 만약에 세금 구간이 70%다, 60%다 이렇게 되면 정말 700만 원, 600만 원의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 경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것은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주고 또 어떤 것은 인정을 안 해주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,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저랑 같이 자세히 알아보시겠습니다. 그러니까 샤시는 과연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지, 벌써 집 사고 5년째, 10년째 물고 있는 그 대출 이자는 필요 경비에 들어가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실게요. 먼저 이제 취득 시 필요 경비, 인정되는 필요 경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취득록세를 내시잖아요. 그 취득록세 이제 내시는 건 인정해주고, 만약에 내가 납부 영수증을 잃어버렸다,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납부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다 인정을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집 살 때 냈던 중개수수료,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조금 더 많이 줬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다 인정이 되고요. 채권 할인 비용, 주택 매수 시 사는 그런 채권의 할인 비용, 그 다음에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, 이제 분양권 전매 같은 거 보통 할 때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내가 매수자가 물는 조건으로 그렇게 이제 파는 경우 꽤 있잖아요. 그럴 때는 그 매수자가 부담했던 그러니까 양도한 사람의 그 양도소득세까지도 나 취득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. 일단 만약에 내가 경매로 취득했다고 하면 경매로 취득해왔더니 그 사람이 체납관리비가 많아요. 근데 그 체납관리비를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 그 중에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만 인정을 해줍니다. 그 공용 부분 체납관리비, 그 다음에 그 집에 이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임차인을 내가 앉는 조건으로 이제 경매 취득을 했다면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내가 이제 물어줘야 되니까 그 전세 보증금 금액,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때 이제 컨설팅 받아서 취득을 했다면 그 컨설팅 비용까지 이렇게 취득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. 먼저 보유 시 필요 경비 한번 보겠습니다. 보유 시 필요 경비는 많겠죠. 그 집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수리도 해야 되고 또 오래돼서 낡았으면 다시 그 교체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 텐데 그 모든 비용을 다 인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. 그 중에서 자산의 내역 연수 연장 및 가치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됩니다. 그러니까 그 집 자체의 내역 연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누가 봐도 가치가 올라갔다. 그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런 자본적 지출만 인정을 해줍니다. 이런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집을 팔 때도 내가 만약에 7억짜리 집을 사고 판다면 그 집이 오락장에 돼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약간 2천만 원, 3천만 원 또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. 그 공사비만큼. 이렇게 이제 매도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지출이 자본적 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먼저 베란다 샤시 비용. 베란다 샤시가 오래돼서 완전 통으로 새로운 창으로 갈았다면 그런 샤시 비용. 그 다음에 거실 및 방 확장 공사비. 그 다음에 난방시설, 보일러 통째로 다 교체했다, 관이나 이런 거를. 그러니까 난방시설 교체 비용,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, 이런 것들은 보유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. 그럼 인정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약간 착각하기 쉬운 것들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 자산의 원상 회복과 능률 유지를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은 인정 안 된다. 그러니까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필요해서 또 그 집이 낡아져서 조금씩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드는 그런 지출들은 그런 수익적 지출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. 제일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대출이자. 대출이자 정말 엄청나죠. 그거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보통 대출을 받기 때문에 그걸 5년씩 10년씩 내고 있으면 금액이 엄청난데 대출이자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. 좀 억울한 면이 있죠. 이제 인정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 이게 인정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아서 안 갚고 계속 그 이자를 막 불려가지고 나중에 양도할 때 그 비용으로 이제 처리를 받으려고 할 거잖아요. 하여튼 그런저런 면에서 대출이자는 인정이 안 됩니다.
그 다음에 벽지, 장판, 싱크대, 주방기구 이런 것도 수리해도 인정이 안 되고요. 옥상 방수공사 비용, 또 타일, 변기, 욕조 공사 비용, 그 다음에 보일러, 에어컨 수리 비용 이런 것들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. 그럼 처분 시 필요 경비는 뭐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처분할 때도 또 중개수수료가 들죠. 내가 이제 매도를 할 때 또 중개수수료를 주잖아요. 그러니까 양도세 계산하실 때 처음에 살 때 중개수수료, 나중에 팔 때 중개수수료까지 두 가지를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내가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. 그럼 그 광고료, 그리고 이 컨설팅을 통해서 매도했다 하면 그 컨설팅 비용까지 이렇게 되고요. 그다음 명도 비용. 이 명도 비용은 이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뭐 이사비를 좀 준다든지 이렇게 서로 약속한 비용을 주게 될 때 그게 이제 명도 비용인데, 그렇다고 명도 비용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을 하실 때 매도 계약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매수자 측에서 요구를 한 거죠. 그럼 세입자 다 내보내 주는 것까지 해주세요. 깨끗하게. 이렇게 그걸 조건으로 걸어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서로 뭐 특이하게 적는다든지 그게 이제 매매 계약의 조건이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 따른 그 인도 의무가 생겨버린 거죠. 그 계약서에서 그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명도 비용. 이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제 세무사에게 맡기면 그 세무사 이제 비용이 있겠죠. 그 양도소득세 신고 비용. 요거까지는 처분 시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. 그럼 처분 시 인정 안 되는 건 뭐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.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중간에 한번 해제됐었어요. 해제돼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약금을 물어줬다.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줬다 하면 그 위약금 인정될 것 같지만 인정 안 되고요. 부동산 시세 분석이나 가격 협상 전략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. 이 컨설팅을 통해서 아까 바로 매도했으면 컨설팅 비용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쯤에 나 요즘 이 집을 팔려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서 팔고 어느 정도로 팔면 가장 적정하겠냐 이런 걸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다 하면 그런 비용은 인정을 안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양도세 상담 비용. 양도세가 얼마나 되냐 미리 집을 팔기 전에 미리 이제 세무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잖아요. 내가 집이 뭐 2개 있고 한데 어느 집을 먼저 팔고 하면 어떻게 팔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냐 이런 걸 상담하시잖아요. 그런 상담 비용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. 앞에서 인정해준다는 거는 양도하고 나서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의뢰해서 세무사가 이제 대신 신고를 해주고 이제 그 받는 그 수수료, 신고 수수료 그런 거는 이제 인정을 해주지만 내가 양도세 앞으로 이 집을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절세를 할 것인가를 그 중간에 상담하러 갔던 그런 상담 비용은 인정을 안 해줍니다. 그리고 이런 필요 경비들을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인정을 받으시려면 법적인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돼요.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나 뭐 신용카드 매출점표, 현금 영수증 같은 걸 보관해야 되고요. 만약에 이런 걸 못 받았다, 이런 걸 못 받고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간이 영수증에 뭐 이렇게 항목 쭉 적힌 거 있잖아요. 뭐 샤시 얼마, 뭐 얼마 이렇게 적힌 그런 영수증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런 영수증과 그 사람한테 송금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같은 걸 같이 이제 첨부를 해야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양도세 필요 경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샤시는 인정이 되던가요? 예, 인정이 되죠. 그럼 대출이자는 인정 안 됩니다. 예, 이렇게 필요 경비 뭔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습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 양도세율이 나중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가 세면 다행인데 혹시 양도세를 물게 되는 상황이면 이 필요 경비 한 장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입니다. 그러니까 항상 보관해 두시는 그런 습관 들이길 바래요. 예,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부동산에 관한 한 항상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